앱 프로그래밍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섭입니다. 예, 이 과목은 수요일날 수업이 있는데요.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10월 9일이죠. 10월 9일날 한글날 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은 보통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수업을 하지 않는데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되고, 보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말에 평일날은 여러분들 모두의 시간을 다 맞춰서 빈 시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15주차 끝나고 16주차에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그 공휴일날 수업을 할 수도 있죠.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대신 강의를 하도록 해서 대신 그 보강을 하는 걸로 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출석은 온라인 수업 동영상을 듣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이제 출석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마감 기간을 제가 정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감 기간 이전에 수업을 들어야지 출석이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동영상을 듣게 되면은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네,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마감이 되기 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제가 수업 초에 공지했던 대로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가장 처음에 있는 내용, 초반기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보통 다루게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라든지 또는 뭐 안드로이드의 여러 구성 요소들,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구성 요소들, 그리고 일부 이그젬플, 뭐 특별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그젬플들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본 이번 강의는 모든 부분은 어차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선택해서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겠다는 부분을 선택한 이그젬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게 되어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대략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요 부분을 이제 다룰까 합니다. 안드로이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앱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이제 해당 동영상 강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바를 했었는데, 자바를 한 이유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과에서 자바를 가르치는 강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아닌 것도 있고, 하는 김에 자바를 그리고 자바를 하면서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래서 자바 부분은 좀 다뤘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한 학기가 아니라 반 학기 동안 자바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좀 가능한 쉽게, 그리고 가능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쫓아오지 않았나, 아니면 일부 좀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쉽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처음 해보는 학생은 이게 처음이니까 좀 뭐 새로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전혀 못하는, 새로 배운 이런 게 아니고 C 언어에 대한 경험도 있을 테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파이썬 이런 언어에 대한 경험도 있을 테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바 단계 건너서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우선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를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3학년들이 대부분 듣고 있고 4학년 일부와 원래 3학년들이 많이 듣고 있고 2학년도 듣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2학년은 운영체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3학년들은 알고 있겠지만 2학년들 용어 운영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컴퓨터에는 알다시피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요.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라는 거는 기계적인 뭐 부품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뜯어내면은 또는 스마트폰 뜯어내면은 CPU라는 게 있고 메모리라는 게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동작을 지원하는 모듈들 반도체로 된 모듈들이 있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하드웨어입니다. 얘네들은 이 모듈들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네, 이 전기적인 신호에 동작하는 모듈들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걸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모든 CPU라든지 뭐 반도체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 제어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선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스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운영체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커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집중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제어는 운영체제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거는 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뭐 이런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운영체제 잘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운영체제의 일부인데 운영체제의 가장 큰 이그젬플은 뭐 윈도우즈가 바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리눅스도 유명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픈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라이센스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나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오픈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그걸 커스터마이즈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부분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니까 리눅스는 뭐 커스터마이즈 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오픈돼 있으니까 소스 코드 공개돼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새로운 어떤 시스템, 인베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건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프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 좋다는 거죠. 쓰기도 좋고 또 그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서 보통 동작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요즘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CPU도 좋고 메모리도 우수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즈를 돌려도 돼요. 되긴 되는데 하지만 PC에 있는 CPU라든지 이런 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져서 PC를 여러분들이 쓸 때만큼 잘 돌아가진 않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는 노트북이 있는데 서피스라는 노트북이 그냥 서피스는 윈도우즈를 이제 스마트폰에 쓰이는 여러 가지 CPU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윈도우즈 돌릴 수 있도록 개발이 됐고요. 인텔에서 만드는 인텔 CPU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거 용으로는 서피스 프로라는 거를 만들어서 서피스 프로는 지금도 팔고 있어요. 팔고 있지만은 네. 서피스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인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쓸만한, 이런저런 할 수는 있는 수준,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애초에 안드로이드 만들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CPU라든지 이런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용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즈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이런 데서 동작하게끔 하는 그런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다라고 하고요. 이와 비슷한 걸로는 뭐 iOS라는 것도 있고요. iOS 말고도 지금은 없었죠. 뭐 신비안이라든지 뭐 여러 운영체제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그런 PC 성능의 그런 성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기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버전업이 돼서 현재 지금 9, 안돼 아마 10까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걸 쓸 때는 9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10 버전까지.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전통적으로 이 버전이 있으면 버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버전은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 9버전은 파이입니다. 파이고요. 파이인데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또 과자 이름, 먹는 거 이름, 먹는 것도 뭐 물론 정주 식단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간식으로 먹는 거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네이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스마트폰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우선 기능적으로 UI 쪽에서는 뭐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어요. 뭐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쓰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쓰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연결성이라는 게 이제 통신 규역 지원되는 통신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GSM이라든지 뭐 아이덴은 네, 3G 그 4G나 5G가 아니라 3G 데이터에서 데이터 통신 기지국과 데이터 통신하는 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CDMA는 한국, GSM은 유럽, 여기 한국과 미국에서 쓰이는 데이터 통신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CDMA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포맷이라기보다도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DO는 CDMA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예,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UMTS도 역시 그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지국과 주고받는 그런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기기 간의 통신을, 기지국을 통한 통신이 아니라 기기 간의 저전력으로 전력을 조금 먹고 기기 간의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이 블루투스인데 보통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하면은 뭐 요즘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무선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이런데 블루투스를 많이 써서 네, 그 무선으로 뭔가 기기를 제어할 때 많이 씁니다. 핸드폰도 역시 많이 되고 있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은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으로 에어팟이라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의 기어인가요? 뭐 이런 제품들도 이제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그 음성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기기들을 출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선 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동국대학교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와이파이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LTE는 4G 데이터 뭐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으로 지금 많이 대부분 핸드폰은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LTE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거보다 좀 더 앞서 나가서 5G도 있긴 있는데 기본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5G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 LTE라는 포맷으로 많이 지원이 되면서 일부 구간이 5G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FC는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인데 블루투스와 차이점은 블루투스는 그래도 좀 긴 거리를 데이터를 좀 처리할 수 있어요. 한 10m? 이론적으로는 몇백 미터까지 된다고 하는데 몇백 미터가 지원되게 되려면은 전력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블루투스의 의미는 별로 없고요. 한 몇십 미터 정도까지, 한 10미터 정도까지 지원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10미터, 5미터, 5미터는 좀 더 넘는 것 같고, 요 정도 근거리라고 한다면 NFC는 정말 가까운 거리, 뭐 버스 카드로 뭐 충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편의점에서 뭐 제품을 구매하고 그거를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러려면은 바로 가까운 데 그 기기에 갖다 대야 되잖아요. 그 인식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근거리의 저전력으로 핸드폰끼리 둘이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이제 NFC고요. YMAX라는 포맷은 솔직히 지금 망했습니다. 망해서 뭐 망했다는 얘기 막 하긴 좀 그런데 YMAX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와이파이와 LTE 한 중간 정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YMAX도 역시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LTE보다는 좀 더
좀 더 적은 수의 기지국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이제 별로 많이 안 드는, 그래서 한때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제품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YMAX가 어중간한 단계의 어떤 기술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사장됐죠. 지금은 뭐 와이파이 YMAX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는 별로 안 쓴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별로 네, 사장됐다, 망했다,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LTE가 뜨면서 특히 YMAX는 사실 별로 쓸 필요가 없는, LTE도 충분히 뭐 여러 군데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음성으로 또는 영상을 한다든지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YMAX는 좀 사장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지원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의 저장은 SQLite라는 걸 써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DB 같은 건데, SQL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들으면 들 텐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시스템, 광범위하게 통틀어서 하는 그런 SQL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약간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미니 버전으로 아예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SQLite 쓰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이런 동영상, 뭐 H264 같은 H264는 그 고화질 동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MPEG-4는 일반적인 동영상을 나타낼 때 포맷이 바로 MPEG-4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음성 부분은 이렇게 AMR, AAC, MP3 같은, MP3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보통 그 음악 파일은 MP3 포맷을 쓰기 때문에 MP3. 미디라는 포맷은 게임 같은데 보통 많이 쓰이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 저장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런 포맷이 있고, 웨이브는 CD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도 팔긴 파는데 많이 사지 않을 거예요. 가수들이 음반을 내면은 CD라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거기 음반의 곡들이 한 10곡, 뭐 많게는 20곡 뭐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음악의 포맷이 웨이브라는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PG, PNG, GIF, BMP는 그림 포맷입니다. 그 JPG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보통 JPEG라는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PNG나 GIF는 보통 그림을 저장할 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 JPG나 PNG 차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JPG는 사진이니까 아주 다양한 색상을 저장할 때 쓰는데 사이즈가 뭐 효율적으로 저장이 돼요. 하지만은 많은 부분의 데이터 손실,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그림에서는 뭐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PNG나 GIF는 그림에서, BMP는 여러분들이 그림판에서 뭔가를 그리고 저장하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BMP 파일로 비트맵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SMS, MMS가 저장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자가 SMS고요. 거기에 문자를 길게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뭐 영상 같은 소리 같은 거를 보낸다면 MMS, 뭐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낼 때는 MMS로 좀 우리가 보통 문자 보낸다라고 할 때 나오는 포맷이 바로 이 포맷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 당연히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우리가 크롬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네, 정식 크롬은 아니고 크롬의 약간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크롬과 비교해봐서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의 뭐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터치는 뭐 여러 손가락으로 여러 군데 터치해서 그걸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한다는 거고요. 멀티태스킹은 뭐, 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면서 인터넷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뭐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메모를 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PC랑은 다르게 화면에 여러 가지 앱을 띄우진 않기 때문에 느낌은 별로 들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 iOS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킹 최초 버전은 없었거든요.
뭐 어차피 뭐 화면 하나고 작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때는 뭐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멀티태스킹은 지원하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은 다 지원하죠. 요즘 안드로이드는 예전부터 지원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젯이라는 것도 지원하고요. 위젯은 뭐냐면은 뭐 글쎄요. 요런 게 위젯이겠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텐데 이런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날씨 앱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위젯도 지원을 하고요. 언어는 뭐 여러 나라의 언어들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다양한 언어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산 국산폰 가지고도 외국에 나가서도 뭐 설정만 약간 바꿔주면은 충분히 다양한 나라에서 뭐 물론 여러분들 그 나라 언어는 모르니까 영어 편하겠지만은 여러 언어를 쓸 수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GCM이나 와이파이 디렉트, 안드로이드 빔은 제가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다 라는 거죠. 네, 어쨌든 안드로이드 빔 이런 게 있으니까 네 폰을 터치해서 써보지도 않았지만은 뭐 두 개의 폰을 딱 붙이면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저는 써보진 않았습니다. 써볼 일도 별로 없고 뭐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이 쓰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려면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마음인 거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로 이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요렇게 뜰 겁니다. 404 오류는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요. 뭐 페이지가 없을 경우에 뜨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접속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일로 developer.android.com으로 접속을 하면은 네, 요런 페이지가 뜰 겁니다. 네, 요런 페이지가 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거는 아니고요. 요 사이트를 접속을 하세요. 요 사이트 접속해서 이러면 요런 사이트가 뜰 텐데 그 중에 요 두 번째 탭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두 번째 탭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페이지가 뜰 거예요.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3.41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3.51로 약간의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 3.41이나 5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메이저 업데이트는 요 3에서 4, 5 이렇게 가는 데 비해서 3.5 요쪽이나 요쪽은 간단한 버그 픽스라든지 기능을 살짝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최신 버전이 낫겠죠. 그래서 이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요런 다운로드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크기가 글쎄요. 3.41은 1기가 정도 되는데 아마 3.51은 아마 뭐 어떤 최적화했는지 크게 좀 줄었네요. 733이니까 크게 좀 줄었습니다. 크게 좀 줄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를 시간이 좀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1에서 3.51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맥 같은 경우는 뭐 설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윈도우즈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디렉션대로 따라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넥스트 버튼을 꾸준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설치가 바로 되게 될 거예요. 어, 네. 안드로이드 구조는 뭐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구조는 스택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들을 서로 활용함에 의해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밑에 있는 이 리눅스 커널이라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써서 리눅스 커널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리눅스 커널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각 기기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기냐 하면은 디스플레이, 뭐 화면, 뭐 액정 같은 게 되겠죠. 액정 같은 화면이 스크린이 될 테고요. 또는 카메라, 네,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고 해서 통신 모듈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또는 뭐 무선 핸드폰 또는 뭐 핸드폰에서 쓰지는 않지만은 뭐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어떤 원격 장치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블루투스고요. 저전력으로 특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력 소모에 크게 관여를 받지 않는다면 블루투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메모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인더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 모듈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어디서 보낼 것인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느 데이터들을 취하고 어느 데이터는 웨이팅을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 바인더 드라이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USB도 역시, 네, USB 드라이버는 주로 이제 PC에 연결할 때 USB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키패드 또는 와이파이, 랜 연결, 오디오, 그다음에 전원 같은 다양한 모듈들, 어떤 핸드폰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듈들을 하드웨어 레벨에 있는 존재하는 모듈들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눅스 커널이고요.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공되는 건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은 앱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모든 거를 다 코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스템에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모든 거를 다 프로그래머가 할 수는 없고요. 일부 빌트인된 코드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활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 좀 일부 빌트인된 코드들을 제공을 해서 그 코드들을 활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그래서 앱의 효율을 높이자라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그럼 어떤 빌트인 코드가 있냐면 서피스 매니저, 요거는 터치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 터치할 때 화면을 제어하는 모든 거를 이제 로우 레벨로 리눅스 커널에 있는 뭐 명령어들을 제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들 또는 좀 복잡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코드들을 제공을 해서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코드 직접 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갖다서 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디어 프레임워크라면 뭐 동영상, 뭐 사진, 뭐 또는 음성 같은 부분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SQLite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 OpenGLES는 그래픽, 뭐 그래픽이라는 게 사진 같은 그래픽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앱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을 제어할 수 있는 3D 그림들을 보통 말하는데 2D는 미디어 쪽에 속할 수 있고요. 3D 그림들을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타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리타입은 뭐 폰트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 대한 기능이고요. SGL은 네, SGL도 어떤 그래픽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SSL은 통신, 커뮤니케이션, 특히 보안 관련된 부분이고, 얘도 이제 브라우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뭐 앱을 만들 때 사실 앱이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단계에서 뭐 자료 구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또는 게임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저장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어떤 코딩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이미 빌트인된 코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쉽게 코딩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만든 앱은 아마 요 기반에서 돌아갈 거예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는 자바나 코트란 같은 거를 실행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기반에서 여러분들 앱은 바로 요 런타임에서 실행이 되고요. 런타임에 실행되는 도중에 필요한 부분은 라이브러리로 인클루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요 빌트인 코드를 같이 써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라이브러리와 런타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보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뭐 오픈GL 등등 뭐 많은 텍스트, 뷰 등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때 편의를 하게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얘네들을 직접 코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앱을 만드는데 지식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런타임에 동작하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바로 요 부분인데, 네, 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여러분들이 그 폰을 전원을 넣고 실행시키면은 얘네들이 실제 돌아가고 있어요. 서비스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앱을 만들게 되면 앱에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서비스와 같이 연동해서 뭔가 앱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런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뭐 로케이션 매니저 이 부분은 GPS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전화 또는 뭐 그거 외에도 뭐 뷰 시스템 화면이라든지 알람 같은 다양한 부분들 리소스 관리 뭐 앱에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리소스들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활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활용해야지 제대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앱으로 어, 앱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빌트인 앱이에요. 이거는 빌트인 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뭐 다이얼러라든지 SMS 보낸다든지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카메라 앱, 알람 앱, 계산기, 뭐 이메일이라든지 등등 아주 다양한 앨범이라든지 좀 시계 다양한 앱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게 되면 아마 요 위치에 아마 앱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앱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뭐 구조도 간단해야 되고 또 저장용도 적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앱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 빌트인된 앱을 활용해서 앱을 새로운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확장된 또는 복잡한 또는 커스터마이즈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들은 활용 가능한 다른 앱에서 이 앱을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요거를 다른 말로 앱이라고 하는데 앱이라고 하죠. 앱. 네, 앱. 네, 앱. 앱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앱으로 독립적으로도 존재를 하지만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다른 앱을 만들어서 얘네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안드로이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앱을 만드는데 이런 기반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 설명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명은 없는데 이게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이어의 앱이 동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불러오면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든 앱들 여러분들이 뭐 앱을 10개 만들어서 10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건 빌트인 앱이니까 빌트인 앱을 활용해서 좀 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 간단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하는 내용은 아까 했으니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맥에서는 네, 다음과 같이 어디 갔죠?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뭐 구체적으로 이 화면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맥이니까 약간 색깔 다르고 이런 부분인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옆에 굉장히 많은 이그젠플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그 수업 준비 때문에 이미 뭐 이런저런 걸 다 실행을 시켜보고 코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네, 요런 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니까 아마 이게 안 뜰 거예요. 윈도우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띄울 때 옆에 이게 뜨는지 안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윈도우즈 상에서도 코딩을 했었는데 이 안드로이드 코딩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당장 해야 될 일은 뭐 첫 번째 앱을 하려면 요 부분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요 기준으로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얘는 이제 기존에 만들고 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서 계속 뭐 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이고요. 버전 컨트롤이라는 거는 뭐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버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럼 새로운 버전을 저장하고 옛날 버전 같은 걸 계속 저장해서 뭐 백업을 계속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백업을 만들고 백업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한다.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완성된 버전을 백업으로 두겠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백업으로 뭔가를 두는데 그 백업으로 두는 내용을 저장하겠다. 이제 이 지금 현재 버전을 백업으로 우선 저장해 놔라. 나는 더 앞으로 갈 테니까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K라는 말이 나오는데 APK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네,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만들어서 나중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올리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앱으로 만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디렉토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릴리스하는 그러니까 실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 올리는 그때 버전, 그때 올리는 파일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임포트 프로젝트는 기존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들이나 이클립스나 이런 데서 뭔가 하고 있었으면은 근데 하고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이제 플랫폼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럴 때 기존에 다른 데서 개발하던 걸 가져올 때 쓰는 게 임포트고요. 이건 뭐 코드 샘플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뭘 개발할 때 처음에 스크래치부터 좀 더 개발하는 것보다 샘플이 있으면 샘플 가지고 거기서 빌드업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하는 옵션이고요. 근데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별 필요가 없고 우선은 출발을 해야죠.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면은 얘에서 누르게 되면은 네 요런 파일이 뜹니다. 여기서 empty activity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뭐 다른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구글 앱도 있고 로긴 화면이라든지 있는데 우선은 뭐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우선은 이 empty activity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골라봅시다. 골라서 no activity는 activity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화면이에요. 화면. 처음에 초기 화면은 뭘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인데 no activity 아예 화면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은 있어야 되니까 스마트폰에 보여준 화면은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next 선택을 하면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my
my first app 이런 식으로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my first app인데 4라고 나오죠. 왜냐면은 제가 이거저거 만들면서 네, 만들면서 네, 강의용으로 준비를 하다가 뭐 동영상도 몇 개 날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디렉토리가 좀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구성하면은 됩니다. 패키지 이름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좀 다르게 잡을 수 있어요. 코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워크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우선 저는 일관적으로 코스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이름도 정하고요. 패키지가 뭔지는 자바 때 잠깐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디폴트로 코틀린이라는 게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를 선택을 하세요. 코틀린은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로 구글에서 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최적화나 기능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은 본 강의는 자바가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자바도 여러분들이 자바도 배울 겸 해서 학습할 겸 해서 자바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했어요. 여기까지 자바를 했고 이제 막 안드로이드 하는 건데 자바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바 선택해서 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미니멈 API 레벨은 뭐 굉장히 많아요. 우선 Q는 이게 최신이고요. 근데 최신 버전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1% 최신이니까 최신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올드된 거라면 100%의 호환성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폰들과 뭐 다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 너무 오래됐고 해서 그냥 한 5 정도 85%면 무난하니까 그죠? 요 정도로 선택해서 피니시 하게 되면은 네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팁 오브 데이 이런 건 무시하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이게 자동으로 코드 생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empty project activity라는 기준에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코드를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런 옵션을 넣어서 만들고요.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끝났어요. 막 돌다가 아직 안 끝났네. 이렇게 돌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밑에 체크마크가 다 나오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앱에 보면은 아직 안 끝났네요. 요런 디렉토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로 매니페스트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 앱의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바는 코드입니다. 코드. 이거는 자동 생성된 코드고 여러분 여기 자바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게 안드로이드 테스트 이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고 이 코드가 바로 요 메인 액티비티 자바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리스라는 건 리소스의 약자인데 뭐 여러 가지 리소스 뭐 그림, 이미지, 폰트 등등 여러 앱에 필요한 코드 말고 기타 자원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empty 선택하게 되면은 다른 건 없고 여기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 파일이고요. 이 파일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화면이에요. 화면 구성 초기 화면. 지금 empty니까 화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이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이 형성된다 하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여기에 보면은, 네, 메인, 요 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파일 세 개 생성되는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그리고 메인, 그리고 액티비티 메인 세 개가 형성이 됩니다. empty 프로젝트에서 세 개의 파일이 형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이 자바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메인 액티비티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것을 상속을 합니다. 상속이라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기존의 클래스가 있으면 얘를 확장하거나 또는 커스터마이즈 할 때 상속을 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메인 액티비티,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코드는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거에 그대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여기 super.onCreate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클래스의 내용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실행을 한다라는 게 바로 super.onCreate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긴 정의가 돼 있지 않으니까 요걸 쓰겠다라는 거죠. 레이아웃을 화면 구성은 뭐냐면 r.layout.activity-main의 내용을 쓰겠다라는 건데 r.layout.activity-main은 뭐냐 하면은 리소스란 디렉토리에 레이아웃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activity-main이라는 디렉토리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파일을 쓰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뭐냐면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요렇게 정의된 디폴트를 쓰는데 레이아웃만 내 걸 쓰겠다라는 거죠. 요걸 만약에 안 쓰면은 여기도 디폴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요 내용이고요. 액티비티 메인은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은 보면 알겠지만 요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 요 하나 보여주는 게 끝이에요. 여기 여기 네 가지 요 내용은 그냥 얘가 이 텍스트가 존재할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는 헬로 월드가 여기 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런 구의를 통해서 화면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요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 속성은 패런트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패런트가 이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 매치 패런트라고 돼 있는데 이 화면들이 이건 아니고요. 이 화면들이 있으면 화면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어떤 거는 5인치, 4.6인치, 4인치, 6인치 그 화면에 맞춰서 모든 다양한 화면에 맞춰서 화면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로 화면 구성을 합니다.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화면 사이즈와 상관없이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레이아웃 컨스트레인츠라고 해서 이거는 클릭하면 나올 텐데 얘는 뭐냐면은 위 아래 좌우를 화면의 가운데 위치하겠다는 걸 설정할 때 바로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파일은 XML이라는 폼에서 되어 있는데 XML은 뭐냐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있으면은 레이블을 요렇게 둘러싸요. 이건 레이블이고 이게 속성의 이름이에요. 속성의 이름. 이 객체의 이름이며 객체 속성을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파일 형식이 바로 XML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레이아웃의 속성이에요. 레이아웃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레이아웃의 속성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놔두는 게 좋다. 그리고 속성은 여기서 값을 에디팅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여기 탭에 이 밑에 탭에 디자인 탭을 건드려서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사용하기 편할 텐데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이쪽에 있는 걸 건드리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디렉토리 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방법, 즉 방금 앱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얘네도 하나의 앱입니다. 내용은 없지만은 아주 디폴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얘네도 하나의 앱이고요. 얘네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기기에서 실행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뮬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실제 기기를 만드는 방법은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은 근데 먼저 요렇게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 화면을 보세요. 핸드폰이 있으면은 요런 케이블을 연결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충전됐다는 메시지가 뜰 테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뜰 텐데, 다음 같은 메시지 뜰 텐데, 뭐 이런 부분은 오케이 하면 이렇게 화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디벨로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벨로퍼 옵션이 있는데, 얘를 먼저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래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네, 설정 버튼, 여기 설정 버튼 있죠? 설정. 네, 설정 버튼을, 네, 누르고요.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네, 여기에, 네, 여기에 개발자 세팅 설정에서 시스템을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 보면은 휴대전화 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시스템일 텐데, 저는 이미 뭐 개발자 옵션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자 옵션이 밑에 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는 아마 그게 안 뜰 거예요. 안 떠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요런, 네, 이런 시리얼 넘버는 좀 가리고요. 가리고 뭐 요런 화면들이 쭉 뜰 텐데, 여기에 보면 밑에, 네, 네, 밑에 소프트웨어 정보라는, 이게 화면 반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읽기 힘들 텐데, 소프트웨어 정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여기 요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버전이 커널 번호, 빌드 번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빌드 번호가 있고요. 네, 요 빌드 번호를 7번을 탭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예, 디벨로퍼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긴 화면에 디벨로퍼 옵션의 맨 밑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네, 폰을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아마 앱에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해요. 제 폰은 뭐 기기 이름이 SMG977N인가 봐요. 어쨌든 그거를 설정을 하고 실행을, 여기 run 앱이라는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은,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막 뭐가 될 텐데, 여기 뭐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실행이 될 텐데, 네, 이렇게 돌아가면은,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은, 네,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보일 텐데, 이렇게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네, 요렇게 앱이,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네, 앱이, 방금 생긴 앱이 마이퍼스트 앱이었죠. 마이퍼스트 앱이 생성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앱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잘 됐는지 보려면 확인을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매니페스트 파일로 액티버티 메인으로 들어가서 텍스트 들어가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여기 떠 있거든요. 얘를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뭐 my name is 웅섭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써서 저장을 하게 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합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은, 네, 그러면 다시 앱이 또 뜰 거예요. 뜨면은 아까 말했던 My name is 웅섭이라는 내용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노트북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은 앱을 바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에뮬레이터라는 걸 쓰는 건데, 에뮬레이터는 먼저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뮬레이터를 쓰려면은, 네, 먼저 여기에 오픈 AVD 매니저라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뮬레이터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Create New Virtual Device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기의 타입, 에뮬레이터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얘를 선택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또는 뭐 이거 XR 6.3인치 뭐 이런 거 용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엑스라지 뭐 등등 6인치짜리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Q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한다면은 네, 시간이 네, 1.1기가 한참 걸리겠죠. 어쨌든 저는 있으니까 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하게 되면은 앱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버추얼 디바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8기가 뭐 큰 것 같은데 사실 크지도 않은 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핸드폰 요즘 128기가 32기가 뭐 다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128기가 너무 심했나? 어쨌든 요즘 좀 예전에 샀어도 16기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쓰던 폰도 16기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8기가는 에뮬레이터니까, 핸드폰을 에뮬레이터 하는 거니까 8기가는 사실 뭐 당연한 사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만들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얘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예,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니시 클릭하게 된 다음에 아까 화면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돼요.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야 되고요. 네. 좀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파워 버튼을 켜야 되나? 네, 파워를 안 넣었나 보네요. 넣어볼까요? 그래도 맞잖아. 네. 너무 빨리 실행돼. 갑자기 실행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실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마이 퍼스트 앱이 아니라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게 아니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 화면은 옛날 화면입니다. 옛날 화면. 네.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네. 네,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좀 기다리면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음, 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사실 이게 처음 설치해서 그런 거고요. 계속 이제 쓰다 보면은, 나중에 로딩 시간이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쓰는 것도 별 문제 없이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던 내용은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앱 만들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핸드폰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뭐 에뮬레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수업은 바로 이 다음 부분, 바로 여기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동영상 듣는 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